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의 29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다음 코너를 짜야 되는데 이거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아니 아이디어는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진짜 계속 이거 생각만 하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거 그냥 조금씩 줘볼까요? 네. 야 일어나라 좀. 정말. 야 진짜. 아이디어는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좀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런 방법 없습니까?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한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계획 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무슨 일이든 계획과 실행,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실행하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오늘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의 계획 수립하기로 아이디어를 사고하는 기법과 의사소통 등을 배우면서 실천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NCS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에서 능력 단위 요소, 최적화 계획 수립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구성 장비의 최적화 파라미터 항목에 따라 일정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능과 품질 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별 최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서비스 지역 내 전파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 파라미터의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최적화 파라미터 이해와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함께 최적화 계획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 학습으로 정보통신 개론, 무선통신 기술, 통신 시스템의 기초, 창의적 공학 설계, 이동통신공학을 공부해 두시면 좋으며 핵심 용어는 최적화, 지향성, 성능 기준, 전파 음영, RF 출력, 사용 주파수, 장애 요소, 기술 기준, 품질 기준입니다. 최근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최적화를 진행하는 동안 팀이 소통이 잘 됐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원만히 해결해서 고객들이 즐겁게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절로 흐뭇한 미소가 나옵니다. 최적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방법 말고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브레인스토밍 기법 외에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지네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최적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을 모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계획에 관한 인프라에 관해 살펴볼까요? 직무기술서는 공학 분야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담당 업무를 명문화 문서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조직도가 복잡할수록 개개인을 위한 직무 기술서도 구체적인 반면 작은 규모의 회사는 운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기 쉽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직무 행위의 개선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로 행해지는 직무 행위와 함께 이상적이라 기대되는 직무 행위에 대한 기술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무 기술서는 수행해야 할 업무에 연계되어 작성되는데요. 팀이나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과제는 별도의 사업 계획서나 회사 조직도에서 그에 따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직무 기술서는 모집 공고할 때 가장 명확해지는 것이죠. 직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기술하여하므로 명확한 표현, 일의 범위와 성격, 구체적 행동, 감독, 책임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되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었는지 등에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직무기술서는요, 공학 분야에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 업무를 명문화한 문서로서요, 직무의 명칭 및 부서라든지 직무 수행 위치, 보고 채널 및 다른 직무와의 관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무 명세서는요, 직무 기술서를 인적 관점에서 본 것인데요, 지식, 스킬, 능력 등의 사람 관련 지식을 다루게 됩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회사에서 자신의 직무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팀원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팀이 구성된 후에 최적화 계획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연락처 명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팀 구성원 중 한 명이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관리 담당을 하고 팀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 설계 이슈, 문제 해결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집니다. 회의 횟수는 대개 팀 리더가 정해서 회사, 연구소 등과 같은 많은 기관에서 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죠. 팀 리더나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임시 회의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안이나 긴박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도 매일 회의를 갖기도 하죠. 또한 주기에 관계없이 회의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격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무선통신 최적화 계획을 위한 인프라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어떤 내용에 대해 배워보나요? 네, 다음은 무선통신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대표적으로 PMI, 역 브레인스토밍, PPC, 하이라이팅, 쌍비교 분석법 등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MI로서 PMI 영어 이니셜은 P는 플러스, M은 마이너스, I는 interesting, 즉 흥미를 통한 기법입니다. 아, 그러면 플러스는 더한다, 마이너스는 빼고 인터레스팅, 흥미라는 것을 아이디어 사고에 적용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한 후에 문제 해결자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동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혼합된 상황에서 하나씩의 단계를 거쳐서 보다 냉철한 판단 아래 사고를 전개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고 중에 수렴적 아이디어 판정 중의 하나인 역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 이걸 RBS라고 합니다. 리버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요, 발산적 아이디어 사고의 판정 방법이지만요, 역 브레인스토밍은 수렴적
아이디어 사고 판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최적화 아이디어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약점을 발견하고 실천될 때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 보는 기법으로 이미 생성해 놓은 아이디어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브레인스토밍과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요, 1차적인 평가 과정을 거친 소수의 최적화 아이디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적절하고요, 의견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목표 스토밍을 실시한 후 가장 근접한, 즉 가장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 후에 이 목표를 세분화하여 세분 목표가 평가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PPC, 즉 Positive Possibilities Concern이 있습니다. 이 PPC란요, 너무 엉뚱하거나 미심쩍은 유보적인 아이디어를 다룰 때 긍정적인 측면, 가능성 있는 측면, 그리고 염려스러운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화하는 기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법을 활용하면 너무 성급하거나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최적화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보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징검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그런 비유와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이라이팅 기법은 히트 기법으로 선정된 그럴듯한 대안들을 몇 개의 같은 범주끼리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직관에 의하여 분류해 보는데, 먼저 히트한 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성격의 아이디어이거나 대안들 간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공통 주제끼리 영역을 만들어 조직화합니다. 요즘 4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자동차, 조선, 건설과 같은 주력 산업, 기계, 항공,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 그리고 IT의 융합을 통한 메거 컨버전스 신사업을 통해서 주력 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여 미래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IT 기반 산업 간 융합을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 전략 기술로 집중 육성 중인데요. 개발 기술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융합 기술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를 통한 진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죠? 네, 최적화를 통한 진화 기술에는 텔레매틱스, 그다음에 ITS라고 불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차량, 항공, 선박 등 운송 장비 내에서 이동하는 중에 제공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차량 텔레매틱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는 이동통신 기술과 GPS를 자동차의 접목, 차량 사고나 도난 감지, 운전 경로 안내, 교통 및 생활 편의 정보, 게임, 이메일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를 통한 진화 기술 두 번째 기술로서요, 바로 ITS가 있습니다. 이 ITS는요, 통신과 교통의 융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기술은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서 신속, 안전, 그리고 쾌적한 4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무선통신 최적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사고하는 절차가요. 참 저 개그맨 아이디어 코너 짜고 구상하는 거하고 많이 흡사한 것 같거든요. 이 개그맨들끼리도 이 한 코너 짜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아이디어로 코너를 완성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좀 코너를 짤 때 각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누고 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면이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비교를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이 같이 모이니까 이 시간과 일정 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최적화를 수행 시에도 이 순서가 있나요? 네, 최적화 수행 시에는 첫 번째 구성 장비의 최적화 파라미터 항목에 따라 일정별 계획을 파악하기, 두 번째 서비스 지역 내 성능과 품질 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별 최적화 파라미터의 관리 계획을 파악하기로 크게 구성됩니다. 간트 도표는요, 헨리 간트에서 1910년에 엔지니어링 매거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간트 차트라고 불리며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한 것입니다. 정해진 프로젝트의 일정 기간 내에서 업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업무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죠. 최적화 파라미터 계획 파악하기는 시간과 일정의 관점에서 계획 수립하기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내용 중심일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무선통 시스템 최적화 계획 수립하기 위한 수행 순서 두 번째는 서비스 지역 내의 성능과 품질 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별 최적화 파라미터의 관리 계획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획성 없이 물이 흘러가듯이 최적화 계획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설계 작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세부 항목별 최적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엔지니어들이 최적화 관리 기법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품질 기능 전개법, 이걸 일명 QFD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최적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와, QFD 개념도 그림이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정말 집 모양 같이 생겼네요. 집을 짓기 위해 절차를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 모양이지요. 가장 먼저 가입자 요구사항 파악하기로 엔지니어는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 제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 행렬법, 이걸 일명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가입자 요구 사항 파악하기에서 평가 행렬법으로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매겨 상대적 중요도를 예시로 제시를 하면은 이 표의 내용과 같네요. 알겠습니다. QFD에서 두 번째 단계는 공학적 속성 도출하기입니다. 가입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공학적 속성을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제작자는 자신이 시스템 구축에서 민감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만 최적화 파라미터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민감하게 느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정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속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계획 인프라를 위해 팀원 간 의사소통과 정형적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팀원 간 의사소통은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 개인보다 팀원이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석, 많은 양의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접근하므로 상승 효과가 발생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팀원 간 의사소통 시 비난, 비평, 불평등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항상 의식하고 칭찬하는 분위기 유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형적 브레인스토밍으로 대규모 그룹의 체계적인 아이디어 창출하는 방법으로 적절합니다. 비정형 브레인스토밍의 경우 소규모일 경우 효과적인데, 문제 해결 시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하나 다수의 경쟁적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발언권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판정을 위해선 수렴적 아이디어 사고인 평가 행렬법을 사용합니다. 평가 행렬법이란 평가 척도에 의해 정해놓은 준거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설사 점수가 낮다고 해도 나쁜 대안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합니다. 무선통신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PMS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적용 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여 문제 해결자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입니다. 역 브레인스토밍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점을 발견하고 실천 시 미처 나타나지 않는 잘못되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사고 기법이기 때문에 역 브레인스토밍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정의 후 최악의 솔루션을 가능한 많이 제시하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무선통신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고로 PCC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가 미심쩍거나 유보적일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디어의 긍정적인 면, 가능성 측면, 염려스러운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라이팅은 히트 기법으로 선정된 대안을 몇 개의 범주끼리 분류하고 그 범주에서 중요한 적중 영역을 확인하여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쌍비교 분석법으로 많은 대안이 존재할 때 두 가지씩 비교하여 결국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시 활용되는 기법으로 두 가지 대안끼리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최적화를 통한 진화 기술에는 텔레매틱스와 ITS가 있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차량, 항공, 선박 등 운송장비 내에서 이동하는 중에 사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로 특히 차량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과 GPS를 자동차에 접목하여 차량 사고, 도난 감지, 운전 경로 정보, 교통 및 생활 정보 등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텔레매틱스를 위해선 단말 플랫폼 기술, 통신 기술, 단말기 기술, 위치 정보 및 GIS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적화를 통한 진화 기술의 두 번째는 ITS가 있습니다. IT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신속, 안전과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가 목적입니다. 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단거리 전용 통신수단이 적용되며 노변 기지국 장치인 RSE와 차량 단말기 OBE 간의 송수신 방법에 따라 능동 방식, 수동 방식, 비콘 방식으로 나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계획 수립하기 수행 시 순서는 첫 번째로 구성장비의 최적화 파라미터 항목에 따라 일정별 계획을 파악합니다. 일정별 계획을 파악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 시간관리법, 간트 도표와 바 도표, 퍼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지역 내 성능과 품질 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별 최적화 파라미터의 관리 계획을 파악합니다. 이때 품질 기능 전개법을 사용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직무기술서 정형적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무선통신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꼭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계획 수립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